전주의 한 주민센터에 익명으로 거액의 성금을 놓고 가는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다녀갔습니다. 익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하루 만에 15명으로 늘어나자 익산시가 2주간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을 중단하고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검사가 10달 전보다 50배 넘게 폭증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전주 노성동 주민센터 근처에 거액의 성금을 놓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름도 얼굴도 밝히지 않고 남몰래 선행을 베푼다고 해서 얼굴 없는 천사로 불리지요. 지난해에는 성금을 도둑 맞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고 올해는 코로나가 워낙 심각해 혹시 안 오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나왔는데요. 천사는 올해도 어김없이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남기고 가 가뜩이나 삭막하고 힘겨운 연말에 다시 한번 가슴 따뜻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이들은 뉴스로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을 알게 된 뒤 천사가 성금을 두고 떠나자 곧바로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얼굴 없는 천사 성금 도난 사건. 걱정스러운 마음에 올해 주민들은 CCTV를 설치하고 경찰에 순찰까지 부탁하며 천사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아는 듯 천사는 올해도 어김없이 7천여만 원을 두고 갔습니다. 무려 21년째 천사가 기부한 선금은 어느덧 7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동안 얼굴 한번 비추지 않은 천사는 올해도 항상 그래왔듯이 짤막한 전화 한 통만 걸었을 뿐입니다. 철판 간판 옆에 보면 A4 박스로 돈을 놨으니 가져가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혹시나 도난을 걱정했는지 천사는 주민센터 옆이 아니라 주민센터에서 300m 떨어진 교회 옆에 성금 상자를 두고 사라졌습니다. 또한 지난해 본인 탓에 도난 소동이 일어나 죄송하다며 오히려 사과했고 코로나로 힘든 한 해 이겨내리라 믿는다는 응원의 글도 남겼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리지 않고 저는 선행을 해주신 것이 정말 감사하고 그런 분이 계시니까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 희망이 되고 그러겠죠. 전주에 앞서 완주에서도 또 다른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가 13년째 계속됐습니다. 용진 읍사무소에 10kg짜리 쌀 60포대를 몰래 두고 갔는데 지금까지 모두 8톤가량에 이릅니다. 남모르게 이어지는 따뜻한 선행들이 코로나로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올 한 해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익산의 한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가 3명에서 하루 만에 15명으로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3살 이하 영유아 확진자까지 6명이나 나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익산시는 2주간 모든 어린이집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전수검사에 나섰습니다. 하은호 기자입니다. 익산에 있는 한 어린이집입니다. 원장과 교사 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하루 사이 12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만 1살부터 3살까지 원생 6명과 교사 3명, 교사의 가족 3명 등입니다. 어린이집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21일부터 증상이 있었던 확진자를 통해 전파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런저런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자기가 나서서 업무 배제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린이집 관련 감염자가 늘자 익산시는 전체 보육시설 운영을 2주간 잠정 중단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집에서 아이를 돌보도록 하되 맞벌이 가정 등 가정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만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장애, 임신, 입원 및 간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돌봄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는 교사 등 어린이집 직원 1,700여 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어린이집 차량 운행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군산시도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에 나섭니다. 동일 집단 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순창요양병원에서는 11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 관련 확진자가 70명이 넘었습니다. 가나안 요양원과 진안의료원 관련 확진자도 추가돼
전북의 누적 확진자는 82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네, 이처럼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보건당국은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의뢰 건수가 올해 초보다 무려 50배가량이나 급증했습니다. 몰려드는 검사 물량에 연구원들은 밤을 새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의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연구원들이 환자의 모관에서 긁어낸 검체에서 유전자를 뽑아냅니다. 이어 시약을 섞은 뒤 유전자 증폭기에 넣어 판독하는데 꼬박 6시간이 걸립니다. 사명감으로 일하는 연구원들에게 최근 이 검사 작업이 큰 고역입니다. 요양시설과 고등학교의 집단 감염으로 의심 환자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검사 의뢰도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월 평균 400여 건에 불과했던 검사 건수는 이달 들어 52배가량 폭증한 2만 3천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일 1,000건 넘게 검사하는 강행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빠른 결과를 기다리는 도민들을 위해 6개월 전부터 밤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4명이 한 조를 이뤄 엿새마다 24시간씩 근무하며 밤을 새는데 반복되는 작업에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아무래도 야간 근무를 거의 1년 가까이 하고 있다 보니까 피로 누적이 많이 된 부분도 있었고 목이나 어깨 쪽으로 해서 근골격계 쪽으로 통증이 있어서 치료를 받는 그런 점들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1초라도 더 빨리 결과를 통보해 추가 감염을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에 힘든 업무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빨리 내주어야만 보건의료과를 중심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 전파 차단이 빨라지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전파되는 것을 빠른 시간 내에 차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불빛이 꺼지지 않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실 덕분에 보건당국의 빠른 결과 통보와 역학조사가 가능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최근 요양시설의 집단 감염 여파로 코로나19 사망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모두 11명으로 가나안 요양원 확진자 5명, 순창 요양병원 확진자 2명 등 집단 감염 환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망자 대부분이 나이가 많고 기저질환이 있었다며 요양시설 확진자가 160여 명에 달해 사망자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는 순서, 오늘은 문화와 스포츠 분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각종 경기와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는가 하면 사상 유례 없는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 현대는 K리그 최초 4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는 스포츠계도 멈춰세웠습니다. 프로농구는 출범 이래 처음으로 시즌 도중 중단됐고 프로축구도 사상 처음으로 개막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가까스로 시작된 경기는 무관중이거나 제한적 입장이었습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는 K리그 첫 4년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으로 통산 8번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살아있는 전설 이동국 선수는 은퇴 경기에서 우승컵을 들며 23년 현역 생활에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육상에서는 샛별이 떴습니다. 주인공은 초딩월크로 불리는 익산 1위초 6학년 최명진 선수. 올해 처음 열린 초등부 경기에서 27년 만에 100m 기록을 갈아치우더니 열흘 동안 100m와 200m에서 4번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문화계의 화두는 전라가명이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호남과 제주를 관할했던 행정기구 전라가명이 한국전쟁 때 소실된 아픔을 딛고 70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하지만 전체가 아닌 일부 복원이라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번은 어떻게 보면 전라가명을 복원을 하면서
이 나머지 부분들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남은 과제가 더 크지 않은가. 전주국제영화제는 국내 영화제 최초로 온라인 상영과 함께 비대면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도 비대면 온라인 공연으로 음악 팬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는 등 코로나를 극복하려는 문화계의 열정이 눈물겨운 한 해였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북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산당국은 어제 정읍시 이반면 오리농장에서 나온 AI가 도내 7번째 고병원성으로 확인돼 주변 3km 안에 있는 닭과 오리 12만 마리도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익산의 오리농장에서 AI 항원이 검출돼 9천 마리를 살처분하고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한 달 사이에 AI 발생으로 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200만 마리에 가깝습니다. 전북의 기업 절반가량이 내년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상공회의소는 전북의 기업 126곳을 조사한 결과 49%가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과 비슷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각각 41%로 조사됐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강호축 노선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민주당의 K뉴딜 지역균형분과 간담회에서 강원과 충북을 거쳐 전남 목포를 연결하는 강호축이 연결되면 내륙 철도망이 완성되고 물류와 관광 분야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호축 철도망 구상은 지난 2018년 강원과 충청, 호남권의 8개 시도지사들이 공동 협약과 함께 건의문을 채택하며 처음으로 공론화됐습니다. 신임 국회 사무총장에 삼선 출신의 이춘석 전 민주당 의원이 내정되었습니다.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사무를 총괄하는 장관급 정무직으로 전직 국회의원들이 맡아왔습니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후 본회의 승인을 거쳐 사무총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전주시 팔복동과 장수군 일원이 정부의 스마트 그린 도시 뉴딜 사업에 선정돼 160억 원의 국가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전주 팔복동에는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경계에 마을숲이 조성되고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진행됩니다. 장수군에는 영농 폐기물 공동 집화장과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극단 모레노가 오늘 전주의 정신 꽃심을 주제로 욕쟁이 할매와 전주 막걸리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SNS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공연은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담아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성명을 내고 무주군은 무주읍 내돌이 하천변에 42억 원을 들여 만들려는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의 서식지와 이동 통로로 생태적 보존 가치가 큰 곳에 외래식물을 심어 수변공원을 만들면 생태계가 교란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비가 많이 오면 하천 주변에 침수 피해를 키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JTB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원광대학교 박맹수 총장회 교직원 일동이 1,041만여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임실군 청옥면의 한 도로에 쓰러져 있던 69살 A씨가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임실경찰서는 A씨의 몸에 남은 차량의 치인 흔적과 한 차량이 A씨를 친 장면이 있는 CCTV 등을 토대로 뺑소니 교통사고의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으로 김제, 군산, 부안, 고창 등 4개 시군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강추위가 찾아오겠고 내일은 추위와 함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5에서 20cm, 많은 곳은 30cm 이상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 한낮 기온도 영하 7도에서 영하 4도로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